암을 키우는 식습관.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는 습관입니다. 암이 전이 됐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이 전이되었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참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한데 어디에 전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암의 특징이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아져 가는 거, 이게 전이죠. 옮아가지 않는다면 암이 아니죠. 양성종양이고 다른 데로 옮아가기 때문에 악성종양이죠.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전이되는 부위마다 다른데 암으로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집니다.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살을 빼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으시고 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장에 항문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위장에 암이 생겼으면 입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출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이걸 피로독이라고 하죠. 피로독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피로하기 마련인데 피로하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밥 먹고 들어 있으면 50% 이상 피로가 풀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로가 싹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럴 때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지 않나. 만성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암에 반드시 있을 것이 하나가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살짝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암을 키우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키우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로 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이 설탕이 다 들어있고 또 과자를 먹을 때는 그 속에 설탕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설탕,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죠. 스스로 몸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독을 없앴다는 거죠. 그게 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독은 간에 다 모입니다. 간에 다 모이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이 간이 독을 해독시켜 주기 때문에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담관인데 그 담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데 담관이 딱 막히면 도로 간으로 역류가 되죠. 그러게 되면 쓸개와 간의 독소가 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간암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병질변 밑에 입부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산처럼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의해서도 오는 거고 신경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또 먹을 거 말 거 산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암이 자꾸만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메이저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야 몸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촉매 역할을 해줘서 도와주는 것인데 임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을 그리고 비타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잉돼서 암이 드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혹시 내 주위에 소위 영양 음식이라고 영양제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좋다더라 하는 것을 근거 없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암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랬죠. 굶어 죽는다. 서양 환자들은 배 터져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암에 걸리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래서 워낙 제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다 금하고 제한하다 보면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리면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거 많이 먹어라 저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결국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10,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7이나 8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암의 조직을 잘라내고 암의 독소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나쁜 기운. 사기를 잘라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3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의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는 암기운을 제거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전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부정거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암을 수술을 하든지 또는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암을 쫓아내는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못해서 그런다. 북돋워 줄 부자입니다. 전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북돋는다. 힘을 북돋워 준다 할 때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을, 즉 전기는 원기인데 몸에 원기를 바짝 도와주면 몸 안에 있는 원기가 면역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암을 쫓아내고 제압시키는 겁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암을 다 제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100조 개라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는 세알릴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대사를 하는데 완전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전자 한 개가 불완전한 소위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세포가 특히 그것이 DNA 핵에서 전자를 빼앗기면 그 세포가 병든 세포가 되어서
바로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5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된 원인은 돌연변이 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해서 전자항기가 부족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돌연변이된 암세포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원기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면은 암이 아니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0쪽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100쪽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암세포가 10억 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은 암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암이 나았다, 암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게 만드는 데는 약으로 끝까지 하다 보고 끝까지 수술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암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몸 자체 내의 힘으로 암을 쫓아내고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있기는 조금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 버리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원칙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자꾸만 실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다가 자꾸만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병인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부족해도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했으면 안 된다, 기대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좋죠. 제가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신랑, 이 신부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내 신부,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면에서 자유하고 놓을 수 있는 거, 욕심을 다 가지지 않는 거, 욕심을 푸는 거, 그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피에 좋고, 노란색은 간에 좋고, 파란색은 또 위장에 좋고, 흰색은 폐에 좋고, 검은색은 콩팥에 좋고,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실제적으로 흰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흰색 같으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검은색 같으면 미역 같은 거 이런 음식인데 생각보다 흰색과 검은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흰색과 검은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깔 중에도 색깔이 진한 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과일은 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소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탄수화물의 음식인데 생각보다 채소와 과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색깔이 진한 것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것을 많이 먹자라고 한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생각도 못했던 암의 예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8대2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80%, 정신적인 에너지로 되는 것은 20%.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바로 사실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80%는 못 됩니다. 정신력은 20%, 위장은 80%. 음식을 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평생 써먹을 것인데 그것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의 원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기, 신기, 콩팥 신자를 쓰는데 양기를 말합니다. 섹슈얼 에너지, 파워, 성적인 기능 이거죠. 이제 청춘이 되면 한창 하다가 갱년기 되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의 기능, 위와 장의 기능, 비기입니다. 비기. 사람은 신기가 약해져도 비기가 강해지면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신기와 비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원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몇 가지 원칙 그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누구든지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입니다. 또 암이 있어도 천수를 다하는데 아무리 지장 없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천수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큰 효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연세가 많아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대로 그냥 케어만 합시다. 이걸 관리라고 그럽니다. 관리만 잘하면 꼭 칼을 내지 않고도 천수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이에 내 체력에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반드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음식, 영양을 취하면서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 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